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6일 오후 6시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용평에서 있었던 고 김석원 회장 추모식에 다녀왔습니다. 일주기 추모식이었습니다. 고 김석원 회장은 상용그룹 회장으로서 또는 용평 스키장을 만든 분으로서 또는 고성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분으로서 등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한 그 영향력이 한국 사회에 큰 족적을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평창 올림픽은 김석원 회장의 역할이 없었으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970년대 초에 그때 스키 인구가 몇천 명밖에 안 되던 시절에 스키장을 만든다는 그런 결단을 했고 그걸 밀어붙여 가지고 스키가 동계 스포츠가 지금 한국인의 삶 속으로 들어왔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저와는 독특한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해방동입니다. 1945년생. 그래서 제가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그 추모사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대기업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 김석원 회장 일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가족들로부터 받았을 때 아니 벌써 1년이란 놀라움과 함께 이참에 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945년생 해방둥이 사이로서 1985년 8월로 월간조선에 40대 기술원 인터뷰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한 세대에 걸쳐 참으로 긴 대화를 나눈 관계였습니다. 1975년 선친 승곡 선생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만 30에 쌍용그룹 회장이 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김 회장은 유쾌한 청년 같은 젊은 총수가 되어 있었고 종합상사에 한국의 엘리트가 다 모여 있다는 식으로 자신만만해 하였습니다. 다시 그 9년 뒤 1994년에 10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했을 때는 제가 잡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해방둥이로서 한국 나이로 벌써 50세, 재벌회장 재직 20년째를 맞은 김 회장은 사람을 아주 편하게 해주었다. 그는 겸손하고 조용조용한 말투로 국제화, 교육, 자동차, 경영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김 회장은 국제적 규칙을 지키는 것, 폭넓은 교양,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자세가 바로 국제인의 3대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국제화의 출발점이라고도 강조하였다. 그 3년 전 강원도 고성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던 김 회장이 당시 화두가 되어 있었던 세계화에 대하여 한 말은 지금 다시 읽어도 멋진 한 편의 강의였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국제신사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았습니다. 다시 그 1년 뒤 추석을 앞둔 1995년 가을, 저는 정치인으로 변신한 김 회장을 만나 이태원 자택에서 또 밤을 새워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6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는 벌써 세 번째 담배갑을 열었다.
보통 피우던 두갑 수준을 넘어선 것은 스스로 긴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 총수로서 달려왔던 실사구시의 20년 경력이 이전 투구판의 정치 세계에서 어떻게 발휘될까? 해방둥이로서 만 50에 제2의 인생을 출발한 김 위원장의 배웅을 받으며 바깥으로 나서니 보름달이 마당 가득 비추고 있었다. 제가 선곡언론재단의 도움으로 하버드 대학의 세계적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인 니만 펠로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 2달이 지난 1997년 가을, 외환 위기의 파도가 덮치고 있을 때 이곳 용평에서 언론인 초청 만찬이 있었고, 김석원 회장은 하회탈을 연상시키는 그 특유의 매력적인 웃음으로 재회를 반가워하면서도 요사이 하루하루가 어렵다고 약한 면을 보이던 그 표정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무렵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김 회장은 그만두겠다는 사람에게 난 그러면 누구한테 사표 내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난 누구한테 사표 내나? 가슴에 총을 맞고도 난 괜찮아 라고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많은 것을 이루시고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다는 성곡 선생 같은 선배 세대의 시대적 역할은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즉 이 험한 세상에 다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리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진격한 김 회장과 저희 해방둥이들은 배고픔을 아는 마지막 세대이고 풍요로움을 즐기는 첫 세대가 되었으며 가장 빨리 높게 멀리 달렸고 그래서 가장 크게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세대의 선두주자 김석원 회장이 넘어졌을 때 그 많던 친구들이 사라져 갈 때 그를 위하여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주셨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체제로 건국한 이후 2000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기업인들이 새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들의 분투 덕분에 우리는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즉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 건설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었으며 김석원 회장은 그 이야기의 주요 필자 중 한 분이십니다. 시대가 바뀌어 산업공상의 사자 계급에 속하는 이른바 신종 양반 세력, 저와 같은 언론인, 검사, 판사, 학자, 정치인, 관료들이 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주도권을 잡는 세상이 되자 저는 어느덧 재판받는 김석원 회장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쓰는 처지가 되고 김석원이란 이름 석자는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한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딴 직후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김 회장 인터뷰를 통하여 스키 인구가 4,000명일 때 용평을 개척하여 올림픽의 길을 연 숨은 공로자라고 쓴 것과 작년 별세 직전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하자 성공했던 고성 잼버리가 소환된 것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 회장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교양인이셨고 기업인, 스포츠맨, 국제인, 교육가, 언론인, 사회봉사자, 그리고 월남전 파병 해병대원으로서 그가 남긴 거대하고 다양한 유산과 감동적 기억들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고 대한민국 문명 건설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김 회장을 추모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이러한 추억의 감정도 희미해지면서 기억으로 퇴색되고 기록으로 변했다가 종국엔 기념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병주 선생의 말을 빌면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되고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김 회장 별세 20주년, 50주년, 100주년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은 여기 모이신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큰 인물의 진짜 승부는 관뚜껑이 닫힌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은 기억, 기록, 기념의 싸움이 될 것이며, 후손과 후배들이 어떻게 무엇을 계승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국제 신사의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 늘 한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던 김 회장이 나는 누구한테 사표 내나? 라고 했을 때의 그 절대 고독은 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던지는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해방둥이 세대의 잘못은 너무 바쁘게 산다는 핑계로 선배 세대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자랑하지 못하고 묻어버린 점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는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추모식은 슬픔의 추억이 아니라 김 회장의 성공과 실패를 다 아울러 그분을 자랑스럽게 기억하자는 다짐과 희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김석원 회장님, 당신은 좋은 세상을 만나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떠났으니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한테 사표 내나 라고 걱정할 필요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조국 통일을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부족한 이 추모사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조갑제 올림. 감사합니다.